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의 비대위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의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국민비대위의 입장 발표는 총 3건입니다. 우선 최인식 사무총장의 입장 발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장문 발표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광화문 국민과 싸우지 말고 문재인 정부와 싸워라. 광화문 국민을 지칭해 무모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는 광화문 애국 국민을 향해 극우 세력이라고 했다. 이들은 반짝 올랐던 지지율이 다시 제자리로 떨어지니 놀라서 벌벌 떠는 모습이다. 광화문에 나온 국민을 범죄자 대하듯이 하고 법과 원칙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문재인 독재 정부와 싸워야 할 야당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돌을 던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싸워야 할 대상은 광화문 애국 국민들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이다. 야당이면 야당답게 정권의 잘못을 파고들고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라. 왜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의 문을 활짝 열었는지, 왜 방역당국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지, 광화문 국민은 범죄자 되어듯 하던 정부가 왜 민노총과 박원순 분향소는 두 눈 뜨고 보기만 하는지, 방역당국이 민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확진자로 둔갑시켜 발표한 것이 정치적 고려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어라.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이 왜 광화문으로 모여드는지 아직도 모르는가? 독재 파시즘으로 치닫는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국민들의 처절한 저항이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미래통합당을 더 이상 믿지 못하니 국민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미 야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은 미래통합당이다. 지금처럼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지지율 조사나 쳐다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헛발질만 기다리는 그나마 있던 지지자들마저 잃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국민을 향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극우 세력 운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무능과 비겁함을 되돌아보고 공렬하게 반성하기를 바란다. 2020년 8월 28일 8.15 집회 참가 국민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우리는 왜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는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광화문으로 나갔는가? 문재인 정권은 사회주의 망국으로 가는 걸음을 당장 멈추라.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은 말한다. 자유와 권리를 지닌 사적 자치의 주체 개인들이 이룩한 자유 대한민국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번영을 이루어냈다. 북의 공산 전체주의 나라는 오늘날 세계 최악의 나라로 전락했다. 가장 큰 차이는 자유다. 탈북자들은 자유를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탈출을 감행한다. 우리가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자유에 목숨 거는 이유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그 무역자들이 벌이고 있는 방역 독재는 소중한 국민의 자유를 압살하는 망동이다. 사적 자치의 주체 자유인의 등장과 자유인들의 교환인 자유시장, 자유의 나라들의
자유 통상을 보장하는 국제연합을 대표하는 미국과의 동맹,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다. 문재인 정권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건국 부정은 자유인의 나라에 대한 부정이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자유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향하는 길은 망하는 길이다. 북한이 그랬다. 소련이 그랬다. 현재 베네수엘라가 망하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문재인 정권은 왜 5천만 국민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는가? 우리는 요구한다. 당장 그 걸음을 멈추라. 작년 10월 광화문을 가득 채웠던 국민들의 요구도 금년 8월 15일 억세게 쏟아지는 비를 뚫고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의 요구는 한결같다. 문재인 정권은 사회주의 망국으로 가는 걸음을 당장 멈추라. 이것이다. 문재인 하야 7가지 이유. 첫째, 한미동맹 파기. 둘째,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파기. 셋째, 안보 파기 해체. 넷째, 원전 폐기. 다섯째, 4대 강도 해체. 여섯째, 국제 외교에서 완전 왕따. 일곱째, 주사파 고려 연방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향. 이상이 작년 정광훈 목사가 내건 문재인 하야의 7가지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의 사회주의 정책은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맞습니다. 부동산 정책만 해도 벌써 23번째다. 맞습니다. 이 정도 실패하면 반성하는 것이 정상이다. 국민은 당신들의 실험용 쥐가 아니라 맞습니다. 고통당하는 국민이 가엾지도 않은가? 변명이라도 하기 바란다. 이상이 왜 우리는 광화문 집회에 8.15 집회에 나갔는가에 대한 저희 입장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독교 지도자들과 모인, 물론 한기총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 기독교 지도자들과 모인 모임에서 다시 한번 국민을 협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례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첫 번째, 특히 특정 교회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하면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거의 300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그 때문에 세계 방역의 모범으로 불리던 한국의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고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 한숨 돌리나 했던 국민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의 요지는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사랑제일교회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방해했다. 둘째,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정부의 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 셋째, 국민들이 방역의 불편을 겪는 것은 사랑제일교회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국민 비대위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랑제일교회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를 닫고 있는가? 눈을 감고 있는가? 우리가 누차 밝혔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철저히 준수해왔다. 모든 교인들은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참석 사실을 방명록에 기록했다.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체온계에 체온을 체크했다. 체온을 체크한 교인만 교회당에 입장했다. 그리고 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 예배를 드렸다. 마스크를 착용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선제적으로 교회를 폐쇄했다. 교회에 소수의 인원이 있었던 것은 폐쇄 이후에 방역당국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였다. 이것도 방역의 협조를 전제로 한 행동이었다. 방역당국의 요구대로 모든 예배 참석자와 10년치 교인 명단을 모두 공개했다. 수차례 스스로 검진에 참여하고 진단 결과가 나오기까지 자가 격리를 할 것을 요구하는 문자를 전 교인들에게 보냈다. 8.15 집회는 교인들에게 참여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8.15 집회에 참여한 교인들이 있다는 것은 그 개인들의 선택의 결과다. 그것까지 교회가 강요할 수는 없다. 이것이
사랑제일교회가 그동안 한 것이라. 어느 것이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방해했단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답하기 바란다. 맞습니다. 둘째, 정부가 방역의 위기를 막고 있는 것은 사랑제일교회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대응 때문이다. 첫째, 중국발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전문가들의 권유대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을 전면 통제했어야 했다. 그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모든 중국 여행객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중국발 바이러스가 창궐한 것이다. 이 당시 중국 여행객을 전면 차단한 베트남과 대만은 현재도 바이러스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지난 5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우한 바이러스 변종인 GH형이 이태원 게이클럽을 중심으로 대확산을 시작할 때 정부의 대응은 안일했다. 이 당시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 운운하며 이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변종 바이러스 차단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 지금 잠복기를 거쳐 대유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태원발 바이러스의 대부분은 20대였고 이들은 무증상자였다. 어제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정보 공개 청구에 호응하여 방역당국이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이태원발 바이러스인 변종 GH형이라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방역 실패에 희생을 당한 피해자들인 것이다. 사과할 당사자는 우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정부 방역의 실패에 따른 방역 강화로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앞서 밝힌 바 있지만 대통령의 자리는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이 한심하다 못해 안쓰럽다. 모든 정부와 행정력을 독점한 자리가 대통령이다.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 것은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자리다. 남을 비난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실수까지 보듬어 안는 태도가 대통령의 태도여야 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는 모습은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다. 책임지기 싫거든, 책임질 능력이 없거든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 남 탓을 당장 멈추라.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우리 강현재 변호사님의 입장 발표하겠습니다. 네,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및 정광 목사님 변호인단 전체를 대리하여 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가가 재난 상황에 직면하면 할수록 어떤 지도자의 리더십은 더욱 빛을 발하고 어떤 지도자의 리더십은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하는 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은 이번 코로나 GH 변형 바이러스의 확산 책임을 한 사람의 목사나 교회라는 종교 집단에 돌리지 마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천주교 신자인데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전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으십니까? 한 국가의 대통령이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 직접 나서서 코로나라는 국가 책임에 특정 국민과 교회에 묻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일각에서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은 기승전 전광훈 목사냐라는 웃지 못할 비판이 흘러나올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코로나 확산 사태에 대한 인식이 대전제 사실부터 구체적인 팩트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잘못되어 있고 오해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몇 가지 입장을 밝힙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답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근본적이고 원천적이고 명확한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우리 국민은 모두가 피해자일 뿐이지 그 누구도 가해자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가 감염 피해자이며 지금 당장 감염을 피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어떤 경로로든 감염이 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이동 경로를 가지고 특정 누구를 원망하고 말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방역이 잘 되었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식의 참으로 깜짝 놀랄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이 명확한데 중국 유입을 막지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이십니까? 우리 국민입니까? 2. 코로나가 안정된 것처럼 보였던 시기는 불과 3월 중순부터 4월 말 정도에 불과합니다. 공교롭게도 4.15 총선 직전이었으며 그 시기에는 또 공교롭게도 코로나 양성 확진자 수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코로나 검사 대상 수 자체가 극히 적었습니다. 셋째, 총선 직전을 제외하고는 곧바로 5월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진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는 GH형으로 변형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GH 변형 바이러스의 특징은 사망률은 현저히 낮은 반면에 전파 확산력은 종전보다 6배나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5월에 이미 이태원 클럽발로 시작된 이 변형 바이러스의 어마어마한 전파력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충분히 인식하였을 줄 압니다. 세계가 극찬하는 K방역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5월에 이태원 클럽발 사태 이후 전파력이 6배나 강한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6월과 7월을 거치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국민들에게 마치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차단했다, 전 세계가 K방역이라며 극찬한다는 홍보를 스스로 하기 바빠서 국민들에게 외식을 권장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집단 유흥을 여전히 방치하고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를 온 국민 보란듯이 광장에서 5일간 치르면서 국민들의 경각심도 함께 느슨해지도록 하였으며 공휴일도 아닌 평일을 굳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까지 온 국민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휴가를 즐겨도 되는 듯한 허술한 시그널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재인 박노. 이것이 지금의 소위 조용하지만 6배나 강한 전파력과 대규모 양성 확진이라는 결과물로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으십니까? 역학을 모르니까 그것들이 에피데미.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애초에 전파력이 6배나 강한 GH형으로 바뀐 것임을 원인에 두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전파력 강한 변형 바이러스가 출현하였음에도 K방역이라는 자화자찬에 빠져 정부 스스로 방역을 방만히 하고 이로 인해 이미 5월 이태원 클럽발 변형 바이러스 출현 이후 6월과 7월을 지나면서 또 휴가 분위기까지 겹치면서 특정 교회나 특정 집회가 아닌 전국 어디에서든 GH 바이러스가 잠재적으로 만연되어 왔을 가능성에 대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바이러스는 국가 재난입니다. 이와 같은 재난 상황일수록 국가는 방역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오로지 방역을 목적으로 꾸준하게 인내하며 국가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든 사람이 애초에 없고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정신병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국가 재난을 막고 해결해달라고 세금을 내고 선거를 하여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이 지금의 재난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누구에게 분노를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해 주십시오. 얘네들 역학을 모르니까. 이번 코로나 확산이 있기 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까? 국민 각자가 광복절에 광화문에 걸어 나오는 것이 불법이었습니까?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저것들이 국민정권의 사기정권. 합법적인 일과 일상을 영위해온 사람들이 지금 대거 GH 변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도 불행이고 고통인데 어째서 합법을 해온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인 양 매도되고 사냥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까? 대통령이 할 소리입니까? 우리는 방역 대통령을 새로 뽑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적게 해서 양성 확진자 수가 적으면 대통령이 방역을 잘해서 된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미리 차단하지 않아 대거 확산이라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 코로나에 걸린 국민들 잘못이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확진되는 모든 국민들에게까지 코로나를 전파한 주범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이런 논리와 아전인수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바이러스는 애초에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파되는 것인데, 먼저 특정 집단이 강제 검사를 대거 받아서 다수의 확진이 나오기만 하면 이 집단이 마치 기존에 없던 바이러스를 만들어 고의로 전파를 한 사람, 그런 집단인 것처럼 취급당하는 것이 과연 초등학생의 상식으로도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됩니까? 배우는지 안 배우는 방송하고 문제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엄중한 신분에서 국민을 함부로 갈라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조용하게 만들고 특정 국민, 특정 교회를 소위 왕따시키고 집단 이지매를 하는 듯한 태도를 서슴없이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8.15 광화문 집회 참가 국민들의 공통점은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하고 파면을 촉구하였던 것임을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국민들의 비판과 규탄이 그렇게 참기 힘든 일입니까? 대통령은 반성과 성찰과 사죄를 일체 모르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 규명이 아직 되지도 않은 사실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경찰 수사를 명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어제도 함부로 본 교회와 전광훈 목사님을 콕 집어서 방역 협조 거부, 방역 방해, 1000명에 이르는 누적 확진자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희의 반박과 하소연은 아예 듣지도 않고 무조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본 교회는 가짜 뉴스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짜 뉴스. 또한 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특정 국민, 특정 교회를 상대로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헌법 대원칙을 완전히 깨고 이미 유죄인 것으로 단정하여 온 국민에게 말한 것이므로 법률가인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인권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이와 같이 불법의 사람 같은 행동을 거침없이 반복하는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태원 동성애 클럽발 코로나 확산 사태 때 정세균 총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과도한 혐오와 공격은 자제해달라. 방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심지어 교회와 광화문 집회자를 생화학 테러 집단이라고까지 말한 김부겸 씨에게 인권이란 것은 내 편, 네 편에 따라 극명하게 나뉘는 고무줄 인권입니까? 이에 본 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죄인 아닌 죄인으로 낙인 찍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고통에 더해 인격 모욕과 말살로 정신적 고통까지 받는 본 교회 교인들, 8.15 광화문 집회 참가 국민 등 다수의 국민들과 힘을 모아 부득이 국가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힙니다. 전염병이라는 전세계 공통의 국가 재난 상황을 놓고서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련의 비이성적이고
지극히 사적 감정에 매몰되어 움직이는 이와 같은 불법적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보도 문자에 드린 대로 지금 공동 변호인단은 정부가 8.15 광화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든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비록 법령에 근거가 있더라도 법령에 근거가 있다는 의미와 그 법령이 말하는 근거와 취지와 범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와 같은 광범위한 국민정보 수집은 분명히 위법적 소지가 아주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YTN이 단독으로 전광훈 목사님의 이 질병과 관련된 너무나 민감한 수치를 그 방역 공무원으로부터 사실상 불법 행위로 취득하여 이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금일 YTN은 물론이고 또 YTN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 쓴 국민일보, 이데일리, 조세일보, 위키트리 이들 언론사에 고소 접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감염병과 관련된 개인의 정보를 관리하는 방역 관련 공무원이 이 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가 벌어진 것이므로 개인의 방역 감염 정보를 관리한다고 보여지는 모든 기관의 이 성명 불상자 공무원 또는 직원을 다 고소 처리 접수했습니다. 이상의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비대위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거기는 우리 변호인단께서 답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국민 다수를 저희가 국민 집단 소송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또 접수를 받아서 국민 집단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겠습니다. 문제야. 대통령이야. 예, 또 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 박능호 장관 역학 전염병 관리도 한번 이수하고 아, 차후 일정이요? 박능호부터 빨리 사퇴시키고 문제안 끌어내려야죠. 예, 그러면 저희가 차후 일정은 따로 그 문자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마스크도 쓰지 마세요.